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의 약 4분의 1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한 명도 불참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약 20%를 줄일 것을 검토한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대도시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를 기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위키릭스에 건네준 첼시 매닝을 감형하자 여론이 대립합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할지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로버트 한 커미셔너가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공화당 남자들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지금 미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지적했습니다. 2017년 현재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네소타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스타 트리뷴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요에서 발행되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사설을 같은 이슈로 실었는데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 있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취임식에 민주당 하원의원의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문의 의견을 실었는데 미네소타주에서 발행되는 스타 트리뷴의 경우는 4분의 1이나 되는 하원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참석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번처럼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의 4분의 1, 지금 뭐 60명이 조금 넘었죠. 그 정도 대규모가 참석하지 않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스타 트리뷴은 평화적인 그 민주주의의 기능이기도 하고 권력 이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석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출된 공직자의 의무고, 왜냐하면 그 유권자들이 어차피 그 선택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대통령 그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국정연설을 할 때 그 대통령이 싫다고 뭐 공화당 의원들의 4분의 1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그 8번의 국정연설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았잖아요. 이 점을 스타 트리뷴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사설에서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취임식에조차 참석하지 않는 정도의 보이콧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초한 일로 보이콧을 당할 만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스킵할 만하다. 취임식에. 왜냐하면 뭐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를 뭐 조작을 해서 그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줬고, 말하자면 지금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당성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뭐 트위터를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언론도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그 본인이 뭐 이런 일을 당할 만하다, 정당성도 없고 하는 게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사설인데, 그만큼 미국의 이 두 신문이 같은 이슈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처럼 여론도 그 정도로 지금 갈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원 의원은 그렇지만 똑같은 그 민주당 정치인인데도 상원에서는 48명이잖아요.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그 상원 의원이 없는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역시 그 정치에 대해서 잘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워렌 가장 상원에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원조차도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뉴저지주의 민주당 그 상원의원 코리 부커 같은 경우는 차세대 주자잖아요. 2020년도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지금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리고 버니 샌더스 그 버몬트주의 이제 무소속으로 다시 돌아갔죠.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원 의원의 경우는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원 의원이 60명이나 민주당에서 안 간다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하원 의원은 435명 가운데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200명 조금 안 되죠. 민주당이 그 가운데서 이제 60명이나 안 가게 되는데, 상원 의원은 다 통통 털어야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역구로 볼 때는 상원 의원 한 명이 하원 의원 한 명이 지금 커버하는 유권자 그 지역구보다 훨씬 넓고 사람도 많은 사람을 커버를 대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그 당선자에게 투표를 했다면은 그 유권자 그 지역구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상원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해야지 참석을 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의 경우는 3분의 1씩 나눠서 지금 25명이 4분의 1씩 나누는군요. 25명이 이제 그 3분의 1씩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재선 의원이 초선 의원을 빼고 25명이 되기 때문에 25명의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2018년도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그때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면은 저 사람이 트럼프 그 취임식에도 가지 않았지 하고 뭔가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원 의원보다는 임기가 2년인, 임기가 6년인 상원 의원들이 훨씬 더 이제 미래를 보고 더 큰 이슈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같은 민주당이지만 상원 의원 가운데서는 한 명도 취임식에 그 빠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원은 왜 60명이나 현재까지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빠지게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뭐 정당성 문제, 그리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그를 도저히 그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지적에 따라서 하원 의원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취임식이 내일 모레인데 한 7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가 취임식장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취임식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할 때 180만 명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고, 그리고 한 그 100군데 정도의 크고 작은 조직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반대하는 아주 그 조직적인 시위를 하게 될 테고요. 이제 대통령은 존 로버츠 그 대법관이 이제 주도하에서 선서를 하게 되고, 어제 제가 성경을 그 어머니에게서 선물 받은 50년 전에 성경으로 한다 했는데 두 가지를 다 놓고 하는가 봅니다.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 썼었던 그 성경책과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그리고는 이제 토마스 클리어런스 대법관이 지금 그 대통령과 부통령 선서를 할 때 대법관이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데, 토마스 클리어런스가 하는 것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제 제가 그 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부통령의 임무를 그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선서를 토마스 클리어런스 대법관이 주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러나는 대통령과 그 자리를 이어받는 대통령 사이에서도 차가운 기류가 미국에서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꼭 트럼프 당선자 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존 F 케네디라는 너무 젊고 그 당시에 40대였었으니까 지금의 또 그 40대와는 다르잖아요. 그 오바마가 대통령 됐었을 때와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저 젊은 사람이 뭘 하겠어. 경험도 별로 없는데 하고 굉장히 싫어했고, 아이젠하워만 그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당선자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취임 당일날까지도요. 케네디의 와이프인 제키도 아이젠하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제키 케네디는 뭐 아이젠하워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암살당하고 그 뒤에 온 그 존슨도 대통령도 싫어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오고 나면은 로살린 카터 여사와 지미 카터의 부인과 낸시 레이건도 서로 싫어해서 이 취임식 할 때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것도 새로운 것 같고 저것도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그 전례가 있었던 것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취임식이지만 내일부터 취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내일 오후 뭐 3시 30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2시 30분이 되겠네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알링턴 국립묘지를 그 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 메모리얼 그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이제 뭔가 그 미국을 더 좋게 하겠다는 뭐 짧은 연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부터 이제 취임식 관련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에는 그 백악관에서 가까운 그런 그 교회에 가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백악관에 가서 이제 그때는 다 짐 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해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그 6시 30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취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취임 행사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마 9시에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 대통령 그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그 9시 30분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그 대통령 그 취임 연설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리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안 간다 하더라도 지미 카터 민주당 전 대통령,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죠. 아버지 대통령은 동생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였지만 참석을 하고 빌 클린턴도 역시 그 힐러리 클린턴 때문에 불편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와 함께 참석을 하고 이제 현 대통령 부부도 같이 그 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뭐 유명인들은 많이 안 가요. 그래서 16살이 된 그런 그 탤런트 쇼에서 이긴 소프라노죠. 제키 에반초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전날 한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인 그 소프라노가 30대 소프라노가 여러 행사에서 뭐 미국 국가를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 그 취임 연설까지 끝나고 나면은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퍼레이드 때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차에서 내려와서 쫙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가면서 이제 손을 흔들고 물론 그 경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과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당선자 그 진영에서는 그렇게 그 자동차에서 내려와서 걸어가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미셸 오바마가 입었었던 그 당시에 짙은 노란색은 아니고 좀 옅은 그 아이보리와 노란색의 중간인 그런 옷이 참 그 아름다웠다. 옷이 아름다웠다 하는 게 새로운 희망을 나타내는 변화를 나타내는 취임식과도 잘 그 어울렸다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3시부터 5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부터 이제 그 2시까지 그 퍼레이드가 열려서 퍼레이드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테고 저녁에는 이제 전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축하 그 파티가 열릴 테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역시 그 조찬 그 기도회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이때의 기도라는 것은 꼭 그 기독교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 그 종교를 다 아우르는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주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또 부통령의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는
연방 공무원도 삭감한다고 하고 군사 퍼레이드도 한다고 하고 그 밖에 이제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 청구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뭐 심각하게 신중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언제라도 그 나올 수는 있고 지금 워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뭐 굉장히 그 여러 명의 그 앞으로 그 내각 장관들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그 장관 지명자인 그 탐 프라이스 어느 주의 하원 의원이죠? 네.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전에 그 버니 샌더스 그 상원 의원이 막 그 화냈어요. 이 사람이 그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그 없애면서도 모든 그 미국 사람들에게 다 그 보험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빚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아직 그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 이제 교육부 그 장관 지명자인 베시 드보스가 여러 가지 그 공교육을 별로 믿지 않고 굉장히 본인이 부자고요. 돈을 뭔가 지원을 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오히려 이슈였는데 나중에는 어느 그 의원인가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그 총기를 그 무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괜한 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찬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이슈가 많이 돌아가기도 했고요. 지금 청문회 미국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은 미국을 더 그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는 것 보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미국의 치어리더가 돼야지 되는데 그 치어리더에는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그 뭔가를 그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그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도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질 수 있고 뉴욕시가 됐다던가 아니면 뭐 그 워싱턴 DC 영공이 됐다던가 군사 퍼레이드라는 것이 뭐 공군 비행기를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지난해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대규모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굉장히 싫어했었고 오바마 대통령 가지도 않았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 그 당선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세일즈맨도 하겠지만 군사 퍼레이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그 인수팀에 여러 가지 그 주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공화당이야 워낙에 그 연방 정부 지출을 그 줄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 정도 연방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인들도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연방 공무원도 20%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요. 예산 삭감의 경우는 뭐 국방부 예산 삭감을 많이 할 테고 보통 그 대통령들이 연방 그 공무원을 동결하기는 하지만 또 재조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20%나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 보수의 경우는 박수도 쳐요. 뭔가 그 정부를 작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연방 공무원이 미국에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20%나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20%나 연방 공무원을 삭감을 하면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뭐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 언론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백악관 그 대변인이 마지막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살짝 그 대통령이 가서 취얼업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같이 동료였다, 같이 일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 조정들을 하잖아요. 서로 하나의 뉴스가 포커스 받는 게 있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줘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뉴스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텐데 지지율은 괜찮은 편이고요. 빌 클린턴이나 그 로널드 레이건 때만큼은 못해요. 그때 나갈 때 66%,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64%, 89년도와 2001년도에 지지를 받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60%.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는 한 40%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단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사면이 있었는데 209명 형량을 줄여줬는데 지금 그 첼시 매닝이 사면을 신청을 했고 그 육군 일병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을 때는 첼시 매닝이 아니라 남자였어요. 이름이 브래들리 매닝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분석관이었기 때문에요. 육군 일병이었었죠. 한 70만 건의 군사 기밀을 위키릭스에 줘서 위키릭스가 줄리안 아산지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폭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군이 위험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서 35년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원래 형량대로라면 2045년까지 감옥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감형을 해줬기 때문에 5월 달에 출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본인이 성전환을 할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국가의 돈으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인은 여자라고 하고 지금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있는데 남자 교도소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안전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많이 비난을 합니다. 특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경우는 미군을 위험하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그 사람이 폭로한 그런 그 정보가 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그 계약자로서 정부 계약자로서 폭로한 것보다 훨씬 덜 위험했는데 전례 없는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7년형 정도 지금까지 살았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남자 감옥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 힘들었었던 것도 있고요. 교도소에서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쨌든 그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첼시 매닝과 함께 어제 형량을 줄인 209명 대부분은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마약 사범이 많았거든요. 이 점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그 대통령의 사면과는 좀 색깔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뭐 선거 기부를 많이 했다던가 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첼시 딸의 장인이 아니라 시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 돈 그 사기한 화이트 칼라 사기죠. 그런 것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다 사면을 해줬잖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첼시가 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그 정치적인 빚을 진 사람을 사면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질하다고 할까요? 라고도 할 수 있는 폭력은 아니었지만 마약을 또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삼진법에 걸렸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비폭력 마약 사범이 대부분 형량 줄인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과도 그 자주 인터뷰를 하는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가 있고 얼마 전까지 KAC의 국장 없는 그 부국장
으로 일했었던 그 스티브 강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이 있었고 지금 그 19년 만인데 34지구가 이제 그 하비에르 바세라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지명돼서 지금 공석이 돼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비에르 바세라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또 그 연방 상원으로 갔기 때문에 검찰총장이었다가 그 검찰총장 자리로 갔고 해서 공석이 돼서 굉장히 지금 기회가 좋은 겁니다. 여기에 LA시 도시개발 커미셔너인 로버트 안 변호사가 그 들어가 있는 건데 나오겠다고 출마를 하러 그 선언을 했어요.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방문을 했고 한국일보를 포함한 또 모든 다른 그 언론 미디어도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그 한인들이 나가서 다 찍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을 방송드리면서 한인이라고 무조건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한인이 나오면 좋겠다 싶고 또 그 로버트 안 그 커미셔너가 후보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연방 하원에 어떻게 그 한인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강 그 보좌관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인타운도 포함되고 리틀 도쿄, 다운타운도 그 포함되는 34지구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이 지금 현재로서 그 30만 뭐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아시안 유권자가 약 그 5만 명 정도가 되고 한인 유권자가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보궐선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 그 투표율이 낮잖아요. 투표율이 낮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에머리 대학교 나왔고 USC 그 법대를 그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름 알려드립니다. 로버트 안 지금 한 뭐 10명 이상이 나왔는데 거의가 이제 히스패닉계고 왜냐하면 하비에라 바세라의 지역구 있기 때문에 히스패닉계가 10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패닉 표가 분산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한인으로서는 더 한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을 내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 하면 굉장히 유리한 게 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한 전 그 LA 한인회 그 회장이 아버지예요. 이 로버트 한 후보의 아버지입니다. 잠시 뒤에 하버드 그 비즈니스 리뷰가 보도를 한 여러분들은 일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돈이요? 아니면 기업 문화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세요? 특히 남자분들, 공화당 남자분들은 남녀 그 성차별이라든가 남녀 평등이 지금 미국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룹과는 의견이 다른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 제목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일할 때의 주요 이슈로도 언제나 그 돈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봉급을 얼마에 받느냐 그리고 그 직장에 얼만큼 근무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조직의 문화와 가치 또 이제 그 조직의 그 리더십이 어떤가, 이 조직에서 내가 일할 때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게 사실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자들은 특히 놀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250년도 더 그 전이네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럴 그 센티멘트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돈을 뭐 많이 벌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그 유명했었던 것 있잖아요. 20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7만 5천 달러 이상을 그 1년에 번다면 그때까지는 돈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 이상
이상은 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저는 요즘은 이것보다는 돈의 가치가 조금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또 그 공통적인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쭉 그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눴대요. 제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4만 달러 미만, 그리고 제일 많이 버는 그룹은 12만 달러 이상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돈보다는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는 일하는 거하고 또 내 개인 생활과의 균형,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더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그 조직에서 뭔가 그 성과가 좋은 사람이고, 성과가 좋은 사람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레저 타임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런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나오네요. 아니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그 돈 많은 사람들 배부른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나왔어요. 돈이 언제나 모든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만족도 척도의 넘버원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이제 직장을 옮길 때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 얼만큼을 받지 연봉을, 이게 뭐 화려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친구랑 같이 밥 먹을 때 친구가 나보다 가난하면 밥도 막 기꺼이 살 수 있고, 누구 뭐 결혼식 한다고 하면은 돈도 좀 많이 내고 싶고 그런 건 있잖아요. 해서 그런 연봉을 포함한 보상과 베네핏이 일자리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회사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 킵하고 싶을 때는 돈 많이 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회사의 이미지가 좋은가 나쁜가도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된다 하는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즈의 업샷이라는 일반 그 메인스트리트에서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자의 경우는 여자로 산다는 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완전히 그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공화당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해서 그 페리 언뎀이라는 좀 그 당파성이 없는 이런 리서치 기구에서 1,300명을 대상으로 12월 달에 그 조사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여론조사 센터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미국에서 82%의 여자들은 남녀 차별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41%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과 생각이 좀 다르네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특히 공화당 남자들은 뭐 별로 차별이 없다거나, 공화당 남자들은 요즘 미국이요,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더 좋은 세상이에요 라고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라티노 여자가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슬림 여자가 더 살기가 좋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소수고요. 공화당의 남자들은 반이 조금 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죠. 미국의 경우는 남자가 더 살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41%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81살의 펜실베니아에서 은퇴한 경찰국장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투표를 한 사람인데, 여자가 사는 게 훨씬 좋죠. 백인 남자들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자가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동등을 넘어서 여자에게 미국이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남자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존중받아야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이상 미국에서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정치 모든 것에서 남녀가 평등해야지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3%. 그러면 왜 특히 이제 공화당의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동등하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는 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동등. 어떤 사람은 여자니까 더 모성애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성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또 파워, 기회, 낙태, 피임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설령 살기 좋은 세상이지 여자들이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살아보지 않으면 직장에서라든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를 뭐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경험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83살의 한 여성, 팩 쉘이라는 여성, 공화당이고 트럼프 당선자에게 투표를 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 저 어렸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해도 돈을 더 적게 받고 그랬는데요. 트럼프 당선자 그렇지만 딸 이방카 트럼프를 그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딸이 여자에게 좋은 정책을 지금 공화당 차기 행정부에서 만들어주는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여권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잠시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이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다가 말씀만 드리고 못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잡지 그 이코노미스트가 요즘 그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좀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좀 잘 지적했다 싶은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산의 소녀상 그 설치 그 이후에 뭐 대사도 소환하고 그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그 부산의 그 일본 대사관 앞에의 소녀상 설치가 왜 됐는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일본이 먼저 뭔가를 그 위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9일에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그 위안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일단 그 합의를 할 때 국회 동의는 없이 한 합의죠. 합의를 할 때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12월 29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나서 그 전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그 부산 그 일본 대사관 앞에 민간인이 세우는 거지만 소녀상 세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에 그것을 허락을 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본이 먼저 위반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일도 뭐 전에 없던 일은 아니라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표현상의 문제예요.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었을 때도 소환을 했으니까 뭐 전례 없던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일본이 뭐 우리가 다 그 뭐 배상까지 했으니까는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배상이 너무 찌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46분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셨고 지금 그 이후에 7분이 숨지셨습니다만 그리고 뭐 이분들이 돈보다는 공식적인 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끝내 그런 것은 없었고 850만 달러 이코노미스트는 800만 달러라고 하는데 850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46 살아계신 분에게 예를 들어 $850만 그게 한 사람 앞에 얼마겠어요. 생명을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소녀 때 유린을 당했는데 이 껌값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 있으면 제가 이 $800만 드리고 싶다고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유엔이 발표를 했는데 세계 인구의 반 넘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유엔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유니온에서 발표를 했어요. 53%안 되고 그 가운데 5분의 4는 아시아 퍼시픽, 아프리카 쪽 가난해서도 그렇고 지역이 그 리모트 컨트롤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트럼프 그 당선자가 오늘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본인 트윗하는 거 너무 싫어한대요. 그런데 언론이